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오늘 CS 리더스 2020년 4월 19일에 봤던 2020년 2회차 시험 CS 개론 21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 다 나머지 10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에서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고, 문화적 목표라는 건 사람이라면 해야 될 제도화된 수단, 법을 수용하는 부적응 유형 뭡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은 거부하지만 법은 수용하는 부적응 유형입니다 라고 두 가지의 구분 기준점을 얘기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봤을 때 나오는 답은 의례주의형입니다. 의례주의형. 자, 일단 동조형은 부적응에서 제외된다는 키워드가 나올 거고요.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을 받아들이지만 법은 거부합니다 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혁신형이라 부릅니다. 의례주의형이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적 목표도 싫어요, 법도 싫어요, 똑같이 둘 다 싫어요 라는 관점을 봤을 땐 패배주의형, 반역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라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반역형이죠.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대인지각 왜곡 유형 중, 자, 왜곡 유형.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보기 좀 볼까요? 개인이 가진 지능, 사교성, 용모 등의 특성 중 하나에 기초하여, 자, 특성 중 하나에 기초하여 하나를 갖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상대방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형상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만 봤는데 그걸 갖고 저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효과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 관점 갖고 보시면 되고요. 자신과 비교해서 남을 평가하는 경향이라고 되면 투영 효과라고 부르죠. 저희가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경향은 대조 효과가 될 겁니다. 최신 효과는 최근에 제공된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거고요. 맨 나중에 이 뭐랄까요, 전달된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는 현상입니다. 이걸 최신 효과라 부르고요. 꼭 한 가지 저희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이전에 봤던 초도 효과로 봤던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돼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꼭 따라붙어야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발 효과, 반복되는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첫인상이 바뀌는 효과를 저희가 빈발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음 문제.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공간 행동학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 자, 공간 행동학, 공간학이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네 가지입니다.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대중적 거리. 자, 그때 보기를 좀 볼까요?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경우, 자, 혹은 일반적인 사업 거래와 비즈니스 상황에서 적당한 거리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이 거리의 대화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제3자의 개입이 허용되며 대화 도중 개입과 이탈이 자유롭다. 자, 비즈니스 상황은 아래 것도 보면 거의 비즈니스 상황을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 가장 알맞는 거리라는 걸 딱 떠올리시면 사회적 거리 120cm에서 360cm, 한 걸음에서 한 세 걸음 가까이 큰 걸음으로 이 정도 거리에서의 대화하는 거리다. 사회적 거리라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끼리의 거리, 친밀한 거리, 가까운 친구 사이,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합니다. 이 거리가 개인적 거리, 연설이나 강연 듣는 데서 보게 됩니다. 대중적 거리, 이렇게 나누시면 될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이 문제도. 네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은 오랜만에 보는 문제 같아요. 에릭 번이 제시한 시간의 구조와 영역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보기를 볼까요? 전통이나 관습. 자, 아예 답을 지목합니다. 전통이나 관습,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고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스트로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과의 예측이 가능하고
안전한 시간 구조의 유형이다. 안전하다라는 것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자, 답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시간 구조의 유형이다. 이런 것까지 좀 확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폐쇄라는 건 이제 공상이나 상상 이런 거 무조건 나올 거고요. 활동은 뭐 밝고 무리가 없는 실용적인 형태를 취하면 건설적인 교류가 됩니다. 건설적인 교류, 생산적, 창조적 이런 말이 나오겠죠. 즐거운 스트로크의 교환, 자, 잡담, 필요악, 자, 게임, 진실한 교류라는 게 나오면 친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총 6가지의 시간의 구조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요소에서 발생하는 지각적 장애 요인 중 개인이 용납할 수 없고 사고, 감정, 행동 등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귀인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 자, 귀인이라는 건 원인을 거기다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사고, 감정, 행동 등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게. 내 안쪽 인트로젝션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나를 제외한 다른 쪽으로 프로젝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답은 딱 나옵니다. 투사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에서 실제로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내사. 두 사람이 서로 독자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기는 상태.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하는 관계에 빠져 있어요. 융합, 문제는 없죠. 외부에서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에게 하는 행동을 저희가 반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남을 의식하는, 타인을 의식하는 현상을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내사와 투사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26번 서비스의 정의로 오네요.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영상 촬영을 안 하는 1년 동안 끊임없이 저도 문제를 정리를 하고 분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렇게 2020년도 2회차에 또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기를 좀 볼까요? 서비스란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만족, 그리고 혜택으로서 판매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보기에서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수업을 할 때 이걸 좀 장난스럽게 설명을 드릴 때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무조건 한 사람, 네, 뱃솜입니다. 아예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서비스란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만족 그리고 혜택으로서 라고 나오면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으로 서비스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뱃솜의 정의라는 걸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이다물은 DPP라고 했죠. 행위가 did, 과정, 프로세스, 성과, 퍼포먼스라고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마샬은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의 경제학적 정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say, 부의 본질은 효용이며 생산이란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 효용의 창조입니다. 자, 이분도 서비스의 경제학적 정의입니다. say가 정의했던 내용을 뒤에 나온 마샬이 승계하기도 했죠. 스탠턴, 서비스란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판매될 경우 욕망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는 무형의 활동이며 반드시 유형제나 타 서비스의 판매와 결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 스탠턴입니다. 서비스 경영학적 정의에 활동론적 의에 해당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거래 후 서비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죠.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회수 또는 반품, 소비자 불만과 클레임 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2번 제품 판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 항목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3번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본질에 해당되며 고객이 업장에 들어오는 순간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애매하죠. 고객이 업장에 들어오는 순간이라면 저희가 떠오를 수 있는 건 MOT죠. 자, 그래서 3번 내용은 거래 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나머지 4번, 5번은 다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서 다음 도표에 라에 들어갈 업종으로 알맞은 건 뭡니까? 자, 라 기준을 잠깐 보면 서비스가 사람에 근거한 정도, 노동 집중도죠. 낮습니다. 서비스 설비 또는 시설에 근거한 정도, 상호작용, 개별화입니다. 얘 또한 낮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1번 지하철이 두 개 해당할까요? 아니죠. 지하철은 어디에? 다에 있어야겠죠. 병원 같은 경우는 가에 있어야 될 겁니다. 노동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자, 3번 회계. 자, 회계는 나에 있어야겠죠. 나에. 노동 집중도가 높은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인류 호텔 가가 될 겁니다. 아까 병원처럼. 전화. 자, 전화가 실제로 라에 해당하죠.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라에 해당하는 내용이 5번 전화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왜 지금 이것처럼 보기를 하나씩 갖다 위에 표에다가 대입을 시켜봤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상을 보셨은 다음에 앞으로도 이 문제를 보실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만 조금만 분배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로 이미 답을 지목했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일단 저희 교재 시험 문제에 나온 대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 사랑과 애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 소속의 욕구,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이 파트만, 이 단계만.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가장 마지막 단계, 일단 자아실현 욕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을 좀 보셔야죠.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극대화하려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게 자아실현 욕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기업과 일반 제조 기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일단 서비스 기업 그러면 대량 생산이 어렵고 수요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이 불가하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수요의 변동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1번 문제가 잘못된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서비스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계절성까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변동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1번부터 30번까지 굉장히 요 근래로 봤을 때 CS 개론에서 이런 식의 단답식의 문제, 단답형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답식의 문제들로 이루어졌던 CS 개론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험을 분석할 때 전체적인 CS 개론이 가장 난이도가 낮았다라고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CS 개론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꼭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2019년도 하반기부터 나왔던 다변화됐고 심층화됐던 문제 유형들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조금씩 키우시는 것도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 도움이 되시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솔루션, 문제풀이 솔루션 또는 문제 합격에 대한 솔루션, 모든 솔루션을 저희 문제집에 담아놨습니다.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 창이 나옵니다. 제 카페에 오셔도 기존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모든 자료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료화되어 있다는 건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CS 전략론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